자, 수업 오늘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과학자는 미국의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노벨상 수상자가 꽤 많이 나와요. 노벨상 수상자가 꽤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게 얼마 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1900년 그러니까 1900년 초 이때 이야기들부터 해서 최근까지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해볼 겁니다. 파인만이 한 이야기 중에서요. 여기 이제 파인만이 쓴 물리학 교과서가 있는데 거기에 나온 내용입니다. 과학 지식이 모두 다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문장만 남길 수 있다라고 하면 뭘 남길 거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였으면 좋겠어요? 음, 파인만은 모든 물체들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그 문장을 남기고 싶다라고 했어요. 원자들은 지금도 계속 운동하고 있고 계속 운동하고 있는데 이게 멈추지 않고 계속 영원히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서로 땡기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하면서 지금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자라는 게 우리 과학 지식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도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선생님은 근데 F는 M에게서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평소에 했었는데 이 얘기 듣고 나서 이쪽이 더 낫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자, 이거 링컨은 여러분들 잘 알죠? 어, 인터넷에서 사진하고 옆에 글이 있다고 해서 모두 믿지 마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요거에 이제 다른 버전은 흥선대원군이 인터넷에 사진과 글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믿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건 믿으셔도 됩니다. 요건 믿으셔도 되고요. 가끔 이상한 소리 있는 경우 있습니다. 어, 링컨이 인터넷 시대에 산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제 원자에 대해서 전기력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요. 이때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우리가 돌턴이라고 부르는 사람, 그리고 톰슨, 그리고 러더포드, 그리고 보어. 요 세 명에 대해서, 세 명의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처음에 돌턴 해보겠습니다. 돌턴은 원자라는 걸 처음 제안했어요. 그래서 돌턴이 이야기한 원자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원자론이라고 안 부르고 원자 이론이라고 안 부르고요. 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게 이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설에서 틀린 점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우리가 설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걸 배우는 이유는 원자라는 개념 자체를 처음 제안했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자, 모든 물질은 원자로 돼 있고요. 모든 물질은 원자로 돼 있는데 그 원자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더 이상 쪼개지 못하는 상태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지금 우리가 배웠던 거 보면 원자 안에 양성자 있고 전자 있잖아요. 중성자도 있고. 그래서 더 이상 쪼개지 못한다라는 거는 이제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자설이 된 거지. 어쨌든 모든 물질은 어,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더 이상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톰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톰이라는 게 쪼개다라는 뜻이에요. 쪼개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에 A라고 붙는 게 부정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할 때 뭐 뭐 in 이렇게 앞에 붙으면 뭐 혹은 im
이런 거 붙으면 불가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아톰, 이거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돌턴이 처음에 원자라는 걸 이야기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톰슨이 전자를 발견합니다. 뭘 통해서 했냐면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유리관이 있는데 얘를 이제 방전관이라고 불러요. 이쪽에다가 전압을 가해서 가열하면요, 무언가가 막 튀어나오거든요. 무언가가 튀어나오는데 얘가 이쪽으로 이동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었냐? 여기 이제 바람개비 같은 거를 달아놨는데 얘가 지나가니까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얘가 질량을 가진 어떤 물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자, 그리고 이쪽에다가 이번에는 여기다가 이제 뭐 이런 십자가 모양 가림막을 세웠더니 이쪽 끝에 형광판이 있거든요. 여기서 켜면 형광판이 빛나는데 빛날 때 이런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림자가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서 튀어나온 무언가, 얘를 이제 음극선이라고 불렀는데요. 요 튀어나온 무언가는 이렇게 직진하는 성질이 있구나. 그림자가 생기는 걸 보니까 이런 성질이 있구나라는 걸 알아내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다가 이제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을 설치해 보니까 여기 이렇게 아래쪽으로 휘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이 튀어나오는 무언가가 어떤 성질을 띈다? 마이너스 성질을 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자석을 갖다 놨거든요. 자석을 갖다 놨더니 또 이렇게 휘었어요. 이번에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위아래로 놓고 얘는 좌우로 n극 s극을 뒀더니 얘가 위로 이렇게 휘더라. 이런 성질을 발견했어요. 이런 성질을 발견하고 나서 얘는 전자구나,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어떤 입자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톰슨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원자라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원자 안에는 마이너스들이 들어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근데 평소에 플러스 마이너스 중성을 띠고 있으니까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데 마이너스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머지 부분들을 양의 플러스의 바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플러스가 쫙 펼쳐져 있는데 그 안에 콕콕콕콕, 여러분들 식빵에 건포도 들은 식빵, 왜 그걸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식빵 안에 건포도가 촉촉촉촉 박혀 있듯이, 혹은 푸딩 안에 이런 젤리 안에 다른 과일들이 박혀 있듯이 이렇게 전자가 박혀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톰슨은 이제 이런 걸 이제 푸딩 모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전자를 발견하게 된 거죠. 이 전자를 발견한 걸 토대로 해서 이제 노벨상도 타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톰슨의 제자 러더퍼드가 톰슨이 틀렸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톰슨은 기뻐했을까요? 슬퍼했을까요? 아마 과학자라 그러면 기뻐했을 것 같아요. 내가 발견하지 못한 그 뒤에 것들을 계속 밝혀내는 것들을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내 제자라니, 이런 걸 같습니다. 자, 뭘 했냐면요, 이쪽에 이제 알파선이라는 거를 방출하는 물질을 넣어놓고선요, 여기 상자에다가 넣었어요. 그럼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오는 게 이제 알파선이에요. 알파선이 쭉 나오는데 여기다 뭘 했냐, 이쪽 바깥에다가 형광판을 달아놨어요. 알파선이 실제로는 이제 헬륨 원자 핵이거든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이게 튀어나오는 건데 이게 형광판에 부딪히면 이 형광판이 빛나요. 그럼 이제 요거 금박을 냅두지 않으면 이렇게 쭉 직진해서 지나갈 거예요. 자, 헬륨 원자핵은 되게 무거운 거거든요. 그럼 톰슨이 얘기했잖아요. 톰슨이 플러스에 바다가 있고요. 그냥 쭉 퍼져 있는. 그리고 전자들이 콕콕콕 박혀 있어요.
근데 거기를 무거운 원자 핵이 지나가는 거야. 그럼 그냥 무거운 원자 핵이니까 그냥 무시하고 그냥 쭉 지나가겠죠. 근데 실험을 해보니까 여기 금박을 갖다 놓고선요. 이제 여기 금박을 갖다 놓으니까 이 금박을 통과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예측은 톰슨대로 얘기하면 그냥 뚫고 지나갈 거예요. 근데 몇몇 어, 입자들이 튀어서 뒤로 해서 형광판 여기에 발견되는 거예요. 대부분 앞으로 갔지만 옆으로 꺾이는 애들도 있었고 심지어 튀어서 뒤로 튀어나오는 애들이 있더라. 그래서 러더퍼드가 생각한 거예요. 아, 이게 플러스에 바다가 있는 게 아니라 중앙에 플러스들이 핵처럼 가운데 모여 있을 것이야. 이렇게 예측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 러더퍼드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원자핵을 발견했습니다. 자, 이 원자핵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도 또 노벨상 탔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노벨상을 다 탔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가운데에 원자핵이 있고요. 그리고 그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러더퍼드가 한 거죠. 그래서 러더퍼드는 원자핵을 발견하고 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 가운데에 원자핵이 있고요. 그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원자 모형, 원자력 이런 거 그림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그리잖아요. 이제 이게 러더퍼드가 이야기한 그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러더퍼드가 원자핵까지 발견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보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어는 전자가 돌고 있긴 돌고 있는데 이게 그냥 돌고 있는 게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냥 돌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보어가 제안한 모형을 보어 원자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보어의 핵심은 뭐냐? 전자가 아무 데서나 도는 게 아니고요. 전자는 특정 궤도에서만 돌고 있다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여기 전자가 여기 1번 궤도 여기 안에서만 있고요.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거나 이 중간에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궤도 여기에만 존재할 수 있고 여기에서만 돌고 있고요. 다른 데서는 돌 수 없다는 거예요. 또 3번 궤도가 있을 수 있고 4번 궤도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 궤도에만 존재할 수 있고 다른 데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예측을 해봤어요. 예측을 하고 여러 가지 관찰을 해보니까 실험을 해보니까 보어의 이 특정 궤도에서만 존재한다는 게 맞다는 게 이제 밝혀진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요. 이거를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값이 1, 2, 3, 4, 5, 6, 7 있으면 이렇게 쭉 있으면 이 사이에 숫자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1.5 있죠. 그럼 1.5와 1 사이에는 숫자 있나요? 1.25 있죠. 1.25와 1 사이에 숫자 있나요? 1.125 맞나? 이렇게 있죠. 계속 사이에 숫자를 넣을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양자화돼 있다라고 부르진 않아요. 양자화는 뭐냐면요. 특정 양이 기본 양이 있고요. 그거의 배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지. 1 다음에는 무조건 2야. 그 사이는 존재할 수 없어. 1번 궤도에 있으면 그 다음은 2번 궤도에만 있을 수 있어. 이 얘기입니다. 이 다음에는 3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양자역학 뭐 이런 거 얘기하죠. 양자물리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때의 양이 양자화돼 있다. 이 얘기가 특정한 값의 배수로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어가 처음에 이런 보어 원자 모형을 제안했어요. 그래서 요걸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검증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옳다는 게 증명되고, 이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설명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여기 지금 쭉 얘기했는데 보어가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럼 원자 구조의 역사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돌턴이 원자설을 얘기했어요. 모든 물질들은 다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기본 단위, 원자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톰슨이 뭘 발견했나요? 전자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원자 안에 전자가 들어있다 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러더퍼드가 원자 핵을 발견했어요. 자, 그래서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그 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다 라는 걸 이제 러더퍼드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보어가 돌고는 있는데 특정 궤도가 존재한다. 그래서 궤도의 양자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궤도가 특정 양으로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현대 원자 모형이 있는데 여기서는 다루지는 않을게요. 아마 화학 시간에 다룰 수도 있고 여러분들 대학 가면 또 좀 더 깊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자 구조는 이런 역사를 가진다. 이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쿨롱이라는 프랑스 군인 혹은 이제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선생님이 찾아보다 보니까 또 요번에는 이제 명언병이 걸려서 뭐 이런 건 없나 하고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는데 선생님이 해석하기로는 이게 지금 이게 한 문장이에요. 다 한 문장이어서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은데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뭐 그냥 하라 그러면 예 이러고 하면 앞으로 밖에 나갔을 때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너무 너무라는 얘기예요. 너무 말 잘 듣지 마시고 억압에 수능하지 마시고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야기하시고 부당하다 생각하는 거 반발하시고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쭉 추진하시고 이러는 모습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쿨롱이 들고 있는 장치가 하나 있어요. 지금 이제 옛날에는 이제 요즘에는 우리는 이제 뭐 좀 된다 싶으면 이제 프로필 사진 찍죠. 옛날에는 그림 그렸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데 자기가 발견한 업적 중에서 훌륭한 것들을 이제 갖고 와서 같이 그릴 거잖아요. 여기 들고 있는 이 물체가 뭔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원통의 안에 보면 금속 실이 있고요. 여기 균형추가 있고 절연막대. 여기에 대전된 공을 하나 갖다 놨어요. 그리고 다른 대전된 공을 옆에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휙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 돌아간 정도를 표현해주는 원판이 있어요. 자, 그럼 뭘 측정할 수 있냐? 얘를 대전시켰을 때 힘이 얼마나 작용하냐? 이걸 측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까이 갖다 대면 더 돌아가겠죠. 그럼 가까이 갖다 댔을 때 더 돌아갔고 더 돌아간 힘이 얼만큼인지 돌아간 게 얼만큼인지 측정할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이제 뭘 알 수 있냐면 전하가 있을 때 얘네들 사이에 힘이 얼만큼 작용하냐 이거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쿨롱은 전기력의 크기를 측정, 계산하는 방법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자, 전하량이 Q1이고 Q2인 두 물체가 있는데
거리는 R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 사이에 힘이 F만큼 작용하는데 똑같고 방향은 반대 힘이 작용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뉴턴이 얘기했던 작용 반작용 법칙이에요. 1번 전화가 2번 전화를 땡기면 2번 전화도 1번 전화를 땡기겠죠. 작용 반작용이죠. 이때 힘의 크기는 똑같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똑같습니다. 두 개가 똑같이 F로 작용하는데 그럼 이 F의 크기가 얼만큼이냐라는 걸 쿨롱이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계산해서 정리했습니다. 얼만큼이냐? F는 이때 전기력의 크기는 얼만큼이냐면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해요. 멀면 멀수록 약해지는데 그게 제곱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하가 크면 클수록 전기력이 세지겠죠? 그리고 Q1만 있는 게 아니고 Q2가 있겠죠. 두 개의 곱만큼에 비례한다. 그리고 이렇게 곱한다고 해서 그냥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서 앞에다가 상수 K를 붙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하는 건 아니라서요. K 값이 얼마인지는 굳이 여러분들 기억은 안 해도 괜찮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전하량에 비례한다. 곱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Q가 있고요. 여기에 또 Q가 있어요. 얘는 플러스 Q, 얘는 마이너스 Q라고 해볼게요. 자,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는데 요때 작용하는 힘이 전기력이 F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1번. 자, 그러면 2번. 만약에 얘를 마이너스 2Q, 얘를 플러스 3Q 이렇게 갖다 놓고요. 똑같이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전기력이 얼마가 될까요? 여기서 F라 그랬어. 이게 F야. 그러면 얘는 얼마일까? 요거를 해보는 거예요. 자, 눈치 빠른 사람들은 벌써 계산했어요. 자,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거리는 안 바뀌었죠. 그러면 전하량의 곱만 가지고 얘기하면 돼요. 전하량이 마이너스는 몇 배 늘었어요? 2배 늘었어요. 그러면 전기력도 2배 늘어나겠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것도 플러스도 3배 늘어났죠. 그럼 2배 곱하기 3배 해서 6F 나올 거예요. 전기력의 크기. 6F. 근데 이제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요. 정식으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전기력이 F 작용한다 그랬는데 이게 실제로는 어떻게 계산됐냐면 K의 거리는 R이었으니까 R 제곱에 Q 곱하기 Q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되겠죠. 이제 마이너스 의미는 여기서 마이너스 의미는 서로 땡긴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요번에는 두 번째 거 계산해 볼게요. 얘는 얼만큼이냐면 K의 거리는 얼만큼 떨어져 있냐면 R 떨어져 있으니까 R 제곱에 2Q 곱하기 3Q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정리해 보면 6 곱하기 마이너스 K의 R 제곱분의 QQ 이렇게 되는 거예요. 6이 얼만큼이었어요? 6이 F만큼이었죠. 그래서 6F만큼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지. 이런 거 계산할 수 있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Q 플러스 Q가 있는데 거리가 2R이 됐어요. 그러면 전기력의 크기는 얼만큼일까? 또 눈치 빠른 사람들은 벌써 구했어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기다 써볼게요. K에 Q 곱하기 Q 마이너스니까 앞에다 마이너스 붙여주고 거리가 2R이 됐으니까 4R 제곱이죠. 그럼 정리해보면 4분의 1에 마이너스 K에 QQ R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요만큼이 F죠? 지금 우리 아까 이거 F라고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4분의 1 F만큼 힘이 작용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주어진 거 가지고선요.
얘가 F라고 했을 때 얘는 몇 배 될 거냐, 얘는 몇 배 될 거냐, 이걸 계산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럼 마지막 이제 복합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3Q, 얘는 플러스 4Q이고요. 이 거리는 2분의 1 R이 됐습니다. 그럼 얘는 몇 F가 될지 채팅창에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채팅창에 적고 안녕하고 여기다가 몇 F라고 얘기하고 빠이 빠이 이렇게 채팅창에 치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안녕.